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화면에 보이듯이 이것이 진정한 실전 매매 최고수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할 수 있는 게, 오늘 영상은 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 지금 한 3,000명 정도 되죠. 인생 영상이 될 것입니다. 그쵸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될 것입니다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동안 내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은 영상 줬죠.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이에요. 제가 왜 오늘 이런 얘기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이제 변곡점이 이제 얼추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내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처음에 유튜브를 할 때 그 출사표 던진 것처럼 주식하는 사람들이 예전처럼, 그죠? 제대로 주식에 어떤 열정을 갖고서부터 등등등등 했던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완전히 이제 지금 그게 현실로 벌어지느냐 아니냐, 이 중차대한 변곡점이에요. 이 점을 꼭 참고하시고, 떼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엄청난 그죠?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그 강조하는 것들 있죠. 내가 이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기법을 강조합니다. 그죠? 뭐 펀더멘탈이나 이런 거를 강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8대2 비중, 여러분 그 펀더멘탈적인 요인은 그 기술적인 어떤 흐름과 그 기술적인 매매법으로 카바를 할 수 있고, 거기에 스며들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라는 거 여러분들이 요 점도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유튜브를 하고, 이토마토 사람들한테는 12년 동안 얘기했던 건데, 유튜브 영상 보는 사람들한테는 야간 방송 참석하라고 딱 4번 엄청나게 강조했고, 여러분 그죠? 그 야간 방송에서 했던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상이 오늘 장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영상 실시간으로 장중에 뜨는 겁니다. 회원 방송도 안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만큼 중차대한 지점이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알겠어요? 오늘 장 끝날 때까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유튜브 영상을 떠줄 수도 있는 사람이요. 그러면 모든 거 다 얘기하겠지, 여러분들한테. 그죠? 그건 봐서. 그 다음에 온라인 강좌, 추세 분석의 3요소,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 그거하고 중심이론, 여러분들한테 강조한 거. 그죠? 그리고 요번에 지금 종목 장세 그 투자 수익 극대화 전략 해가지고 분차트 매매, 종가 매매, 급등주 갭 매매. 여러분 그 다음에 주식시장 대세, 시장 판단의 요소, 해외 시장 추세 분석, 막 요겁니다. 딱 강조한 거 요거 6개, 통틀어서 6개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이 3,000명이 넘는데 말을 들은 사람은 3명에서 5명. 대단히 많죠.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그게 가장 뭐라고 해야 되지? 아쉽다? 아니면은 씁쓸하다? 아니면은 만약에 그 3,000명의 사람들이 내가 얘기한 것을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들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를 상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 점이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최근에 주식시장이 폭락장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죠?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영상을 뜰 때 해필이면 상승장, 반등장에 걸렸던 게 여러분들한테는 독약이 돼버린 건데, 그건 실력이 없어서 독약인 거고, 실력이 있으면은 너무나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은, 나는 지수를 얘기하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목을 얘기하는 전문가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날 8월 18일 날 유튜브 영상 실시간 방송하면서 그걸 틀어줬었는데, 지금 내가 다시 틀어서 정식으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아니 영상으로 보여줄 겁니다. 그거하고 지난 폭락장 때 그 이종복이가 했던 방송을 비교하면 내가 하는 이 말을 못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잘 참고하고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번 폭락장에 진짜 이종복이가 이야기했던 종목들 기똥차게 움직였어요. 여러분 물론 하락한 주식들도 덜어는 있습니다만 그 하락한 종목들은 같은 섹터의 그룹과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주식이 아작이 난 걸 갖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비교하면 땡큐 베리머치가 아니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 소리가 나올 정도로 움직임이 좋았다는 얘기. 신고가로 가는 주식도 있어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10개 중에 3, 4개는 신고가로 갑니다 지금.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마 모를 걸 아마. 왜? 집중해서 안 들었으니까.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 이종복의 영상은 구독자 수를 늘려서 광고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영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종복은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주식 얘기, 시장 얘기, 종목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 아마 맞다라고 하는 사람 되게 많을 걸 아마. 그럼 반대로 알아들었어 봐.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유튜브 영상을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8분에서 10분짜리로다가 그지? 영상 만들면 여러분들한테 잔소리도 안 하지. 미쳤다고 잔소리해? 그죠? 근데 나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뭐가 목적이다? 여러분 증권 전문가니까. 알고 있어요? 시간이 딜레이가 되든 시간이 오래 걸리든 시간을 신경 안 쓰고 내용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까? 오늘 영상도 인생 영상 된다는 얘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지 그걸 알 수 있지. 알고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알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 걸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마지막 걸로 얘기해 주면 8월 15일 영상에 보면 나스닥 시장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포인트 잡아준 게 있습니다. 그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왜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냐면 돈을 벌어 주겠다고 단정 짓고 얘기한 거. 여러분 말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진짜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 자 여러분 대화 오늘 영상 길어지겠다 그지? 대화 제약 말고 대화 여러분 그 다음에 토론 그 다음에 주장 그죠? 이거 다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알죠? 대화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겨. 말을 서로 주고받는 겨. 근데 토론은 주제에 관해서 자기의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맞죠? 어떠한 주제에 관해서 자기의 주장을 해갖고 상대방의 주장보다 내 주장이 맞다라는 것을 그죠? 강조하는 게 토론입니다. 등등등등. 이 말이라는 게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이종복은 세 단계로 얘기한다고 하죠. 가능성, 수 있다, 겁니다. 그죠? 예.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세 가지로 얘기한다고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왜 이걸 똑같이 듣지? 예. 요런 데서 여러분들이 미스테이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나스닥 선물 매매하는 사람들 돈 벌어 주겠다라고 하고 7,450에서 7,470에 매수하라고 녹화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예,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근데 요까지만 거의 다른 얘기하면 또 시간 길어지니까 여기서 매수하면 돈 벌 수 있다가 아니고 여기서 매수해봐 돈 벌 수 있어가 아니고 돈 벌어 내가 돈 벌어 줄게 여기서 매수해 돈 버나 안 버나 확인해봐. 완전히 내용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거래소 지수도 마찬가지 그죠? 예. 250 초반 252.5 기준으로 얘기해 준 거죠 여러분. 예. 그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될 겁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야간 방송하고 이거 내가 두세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자, 어쨌든 간에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큰일 났다, 이거. 그죠? 예. 뭐 어쨌든 간에 이거하고 그죠? 예. 그다음에 이겁니다. 이 7월 3일부터 있잖아. 여러분, 그죠? 예, 7월 3일부터. 여기 지수대를 봐야 돼요. 여기 지수대. 이 지수대를 보면 최고치의 어떤 그 지수대가 마디 비율 분석에 276.03이죠, 여러분. 그죠? 예. 여기 보면 여기 나오죠. 여기 보면 그죠? 예. 근데 밑으로 내려갈 때 지수대가 있어요. 이 밑으로 내려갈 때 지수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안 봅니다. 249 보이죠, 여러분? 보이죠? 249. 그다음에 267.65. 여러분, 요 276.65짜리가 요게 7월 말 지수대요. 여러분.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수를 분석하고 시장을 분석할 때는 위로 올라가는 목표치, 아래로 내려가는 목표치 이걸 설정해 놓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위로 먼저 갈 거냐 아래로 먼저 갈 거냐를 판단해서 시장 대응을 해야지 되는 거 아니야, 그제? 여러분 내 말 알겠습니까? 얘기를 안 해준 거는 없다라는 거죠. 다만 여러분들이 저걸 관심을 안 갖거나 저걸 몰랐기 때문에 장이 빠질 때 당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만약에 저걸 알고 있으면 당황할 이유가 없지.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게 뭐였던 거냐면 그래도 그 제목은 보여줘야죠. 여러분, 제목은 보여줘야 되니까 추세 분석의 3요소. 그죠? 추세 분석의 3요소인데 자, 요 7월 31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거를 봐야 돼요. 요거를. 자, 시장 판단 매매 기법 투자 스타일 조화, 그 다음에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중심이론. 여러분 보이죠? 그 다음에 중심이론 주식시장 적용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영상 뜨는 시간이 지금 8월 20일입니다. 원맨쇼에서 섹터별로 그죠? 어떤 추세와 뭐 이런 얘기를 하겠다고 미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건 얘기하겠지만은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해 주는 게 분차트 매매 종가 매매예요, 여러분. 분차트 매매 종가 매매 급등주 갭매매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해서 지금 이 영상 뜨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거래소의 주식을 우리가 섹터로 구분하면 16개 섹터로 구분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실은 16개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종복은 이걸 여러분들한테 이제 16개 섹터로 구분해서 저 섹터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저기서 매수 유망주 골라주거나 아니면은 매수 유망주가 아닌 건 삭제시키거나 이 행동을 한다라고 하고 있잖아, 지금 보면. 자, 그러면 봐봐요, 여러분. 7월 달에 그 변곡점 주식시장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추세 분석을 한 상태에서 내 주식이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만 구분해 놨어도, 그죠? 그 다음 내 주식이 지금 모멘텀이 있는 주식인지 없는 주식인지를 구분해 놨어도, 혹은 내 주식이 업종 대표주인지 아니면 주도주의 위용이 있는지 아니면은 소외주인지 뭐 그런 거 정도만 구분해 놨어도 지금 장에서 여러분들이 안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줬던 그 주식들은 추세 분석의 3요소상 가장 완벽했다는 거야, 여러분. 그 다음에 모멘텀이 완벽했다는 거고 주식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통성이 있었다는 거고, 여러분.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아작이 났을 때, 아작이 날 때 그 주식들은 완벽했던 주식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장은 아작이 날 때 그 주식들이 안 빠져버린 겁니다. 내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쁜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지.
내 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내가 이거를 홍보하기 전에, 그래서 결론은 이번에 해주는 거 꼭 들어라. 이 강좌라도 여기서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게 첫째 목적인데 내가 하나만 보여줄게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실전기법 108 필살기 해가지고 내가 캔들 거리량 이동평균선을 하나로 생각하라고 하면서 이 영상 떠줬죠, 여러분. 그죠? 이 영상 있어요, 유튜브에. 그 다음에 깨진 저점은 저점이 아니다, 올라가도 반드시 내려온다라는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내가 여기서 한 가지 비밀을 알려줄게요. 캔들 거리량 이동평균선을 하나로 생각하라고 하는 영상에는 나그네가 없었습니다, 별로. 근데 깨진 저점은 저점이 아니다, 올라가도 반드시 내려온다라는 영상에는 나그네가 많이 꼬여 있어요, 여러분. 나는 그 이유를 알아. 왠지 알죠, 여러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저렇게 죽어버린 거야. 근데 캔들 거리량 이동평균선을 하나로 생각할 때는 내용이 좋은 내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종복이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주거나 이런 거 할 때 되게 깝깝해 하는지 알아?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자기들한테 듣기 좋은 얘기 할 때는 나그네가 안 생겨. 알겠습니까? 근데 듣기 싫은 얘기를 한 게 아니야, 이종복은 여러분들한테. 알겠어요?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자기가 안 좋은 쪽에 당하면 괜히 기분 나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인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내 말 명심하라고, 지금 얘기. 알겠어요? 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내가 전문가인겨. 여러분, 내 말 알겠어요? 만약에 내가 유튜브 영상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지금과 같은 얘기 안 한다니까? 왜? 이런 얘기에서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이런 얘기에서 좋아할 사람이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이 얘기를 또 해갖고 후벼 파잖아. 그죠? 왜? 나는 전문가니까. 알겠습니까? 그걸 고쳐야 된다고. 여러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걸 고치면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 고치면 실패자로 남는겨. 내 말 맞나 틀리나 봐봐. 자, 다시 넘어가고 여기 보면 이겁니다. 캔들 거리량 이평선은 여러분들한테 더 이상 얘기해 줄 게 없잖아. 그죠? 강세장은 돌파형에 집중하라. 이런 영상은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효율성이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효율성이 있는 영상은 이거란 말이요. 여러분, 저항을 갭으로 돌파하면 따라가라. 분할 매수와 물타기를 구분하라라는 기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거꾸로. 지지가 갭으로 깨지면 어떻게 되는겨? 따라가면서 매도 쳐야지.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지가 갭으로 깨지면 따라가면서 매도 쳐야 되는데 매도를 안 하잖아, 주식하는 사람들. 왜? 그건 손실 보고 던지는 거니까. 내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전기법 108 필살기에 지지가 갭으로 깨지면 따라가면서 던져라라는 말을 안 하는겨. 그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내용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옵션 필살 40기법에 있겠지. 알겠어요? 옵션 필살 40기법에 있는겨. 근데 어쨌든 이건 주식기법이잖아, 그지? 저항을 갭으로 돌파하면 따라가는데, 그럼 반대로 지지가 갭으로 깨지면 거기서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주식시장이 움직일 때 지지가 갭으로 깨진 적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 요 최근에 급락장에서, 그지? 그 다음에 최근에 하락하는 주식이나 급락하는 주식들 다 보면 지지가 갭으로 깨지면서 죽은 거잖아. 여러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지가 갭으로 깨질 때 던졌어도 이 손실은 다 피할 수 있었던 거잖아. 여러분, 내 말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영상 떴을 때 이거 나는 신라젠도 이거 불안하다고 했을 때 점화한가 갔을 때 댓글 다른 사람이 있었지, 그죠? 이거 만약에 물론 여기서 점화한가에서 여러분들이 팔 수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거래량이 별로 안 돼가지고.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강력한 이중바닥에 지지가 있을 때 이걸 점으로 개파락해서 깨질 때 던졌으면은 3만원에라도 던질 수 있었잖아요, 그지? 그리고 지금 만원이잖아, 봐봐. 그죠? 그럼 만약에 이건 지금 사면 안 됩니다. 얘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가지고 3만원 쪽으로만 올라가도 3배 먹는 거잖아. 그러면 어디서 사서 아작이 났어도 더블을 더 먹는 거죠.
이거 사란 얘기 아니야. 여러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위험 관리를 해야 될 때는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어쨌든 부도 안 맞고 던졌으니까 30%는 건진 거잖아. 그죠? 그리고 지금 사서 얘가 만약에 26,000원만 가도 따블이 난 거니까 그 사람은 수익이 난단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 사라 마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표님이, 아니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지지가 갭으로 깨질 때는 따라가면서 던져야지 되는 거야. 알겠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이 죄다 이렇게. 자, 내가 요새 여기 지금 보면 조선주 이거 종목 진단해 준 거잖아, 여러분들한테 7월 달에. 그죠? 이거 하락 N자형 목표치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거 진단해 주는 사람한테, 아, 이거는 후달리는데, 올라오면 그냥 던지세요라고 하면서 종목 진단해 준 게 있어. 그러면서 설명해 준 게 있어,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이 주식도 그냥 약사장 되고 폭락장 될 때, 여기 지지가 깨질 때 던졌다 치고 하락 N자형 목표치까지 빠졌을 때 급락 후 천양봉에서 매수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걸로 여기 어디에서 사서 손실 난 거를 카바를 시켜주고 있죠, 여러분. 이게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이라는 거야. 내 얘기는 이게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영상을 뜨면서 이종복이가 추천했던 주식들, 그죠? 예, 이종복이가 추천했던 주식들이 어떤 주식들인지, 이건 결과론입니다. 한번 보여주면, 머티리얼자 들어가는 주식, 일진 머티리얼이 넘버1이었지 여러분. 일진 머티리얼 지금 신고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워닝 머티리얼 신고가요. 이거 신고가 8월 5일 6일 때 신고가까지 왔어. 이거 추천주잖아, 추천주. 대신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샀다면 이건 손실. 이 코스모 쪽, 그죠? 근데 대표님, 이종복은 이걸 여러분들한테 추천한 게 아니고 매수 관심주라고 얘기해 준 거고, 얘는, 여러분, 맞습니까? 이건 매수 관심주로 얘기한 거고, 이건 추천주는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매수 관심주였어도 어쨌든 간에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13,000원 초반에 샀다 칩시다. 그죠? 9,000원까지 아작났죠, 여러분? 근데 지금 어때요? 벌써 12,000원까지 올라왔어. 여러분, 이해됩니까? 주식시장은 아작이 나 있는데, 만약에 이 주식을 13,000원 언저리에서 어설프게 사서 물렸다 칩시다. 이거 돈 1,000원만 올라가면 본전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식은 사막 콘덴서죠, 여러분. 그죠? 사막 콘덴서도 55,000원에 추천한 게 아니고 46,000원에 추천해 준 거야. 그리고 매수 관심으로 보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저점 매수했으면 여기서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여기잖아, 여기. 그지? 요거 한 번만 더 올라가면 되잖아. 물린 주식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대신 이건 추천주가 아니야. 지금은 기껏 이 정도 손실이요. 그 다음에 증권주 미래에셋증권이잖아, 여러분. 그죠? 이거 매수했으면은 7,900원에서 8,0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했단 말이야, 여러분. 이거 10% 손실밖에 안 나, 여러분. 주식시장이 아작난 거에 비해서는 진짜 엄청나죠? 나머지는 다 신고가. 특히 여러분들 동부하이텍 기억나죠? 예, 동부하이텍은 오히려 대박이요, 대박. 알겠어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 첫머리에 물린 사람들 기준으로 얘기하면 15,200원, 300원쯤에 여러분들이 아마 샀었을 겁니다, 이거. 유튜브 영상 처음에 올릴 때. 여기서 이거 관심주로 얘기했었으니까, 이 주식. 그죠? 지금 얼마야, 이거, 여러분? 14,300원인데, 엊그저께 15,000원까지 다 올라왔어. 주식시장이 아작이 나는데도 종목이 이렇게 움직였다고.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종목 기똥차게 움직인다라는 얘기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거래소의 삼성 SDI 신고가, 그 다음에 삼성전기, 이거 물린 사람들 별로 없잖아. 물려봤자 돈 1,000원밖에 더 물렸겠어. 오히려 이것은 그때 그 당시 매수한 사람들은 지금 수익입니다. 그 다음에 이녹스 첨단, 이거 아직 손실 아닙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이 277에서 250.9까지 아작날 때도 아작났고 지금 256인데 아직도 51,000원이요,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원익 IPS, 이것도 지금 손실난 사람 없어, 여러분. 손실난 사람 없어요.
그 다음에 ENF 테크놀로지 알겠습니까? 이것도 22,000원까지 올라왔었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주식 추천한 건 이날이었고 이쪽에서 다시 관심 종목으로 얘기는 했었던 건데 어쨌든 간에 기똥차죠. 그 다음에 이거 잡주들 여러분 크리스탈 신고가 XINC 신고가 여러분 알겠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그때 그 당시에 회원가입했던 사람들한테 같은 섹터로 추천했던 주식이 하나 있었는데 아작이 났던 주식 중에 하나인데 시노펙스 이거 다시 다 본전으로 다 올라와 있어 여러분. 알겠어요? 주식시장이 이렇게 기똥찬 장이었다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동진세미컨서부터 뭐 저런 거는 얘기할 것도 없고 알겠어요? LTC 정도가 약간 내려와 있지만은 이거는 추천 가격이 높은 가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이것도 기껏 7, 8% 정도밖에 손실 안 났을 거야. 이거 저점 매수했으면. 알겠습니까? 이렇게 기똥차게 움직이는 장이요. 그 다음에 이노와이어 신고가. 이노와이어 신고가 대박이잖아 대박. 그죠? 그 다음에 일진다이아 신고가권. 무슨 주식으로 깨지는겨 도대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종목은 장이 폭락해도 신경을 안 썼던 겁니다. 종목들이 워낙 기똥차게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 내 유튜브 영상 보는 사람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 뭐 철강주 조선주 막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추세 분석의 3요소를 보면 이건 빠질 수밖에 없었죠. 61선 21선 역배열에 저점이 깨지면서 흐르잖아 그지? 여러분 알겠어요?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 GS건설도 마찬가지고 그죠? 은행주도 마찬가지고 보험주도 마찬가지고 죄다 역배열이잖아. 죄다 역배열. 죄다 역배열. 이런 걸 갖고 있으니까 아작나는 거지. 아까 조선주 얘기했듯이 죄다 역배열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철강주 죄다 역배열이죠. 맞아요? 화학주 죄다 역배열이죠. 죄다 역배열인 주식들을 갖고 있으니까 아작이 난 거지.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캔들 거래량 이평선 추세 패턴이 완벽했던 주식들은 주식시장이 20p, 25p가 아작이 났어도 지금 거의 다 회복했고 물렸어도 10% 손실밖에 안 났고 일부의 주식은 신고가가 가는 그런 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그 영상을 보여주는 거요.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왜 이런 얘기한다? 일생일대의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다. 알겠어요? 혼자 하지 마라. 혼자 하지 마라. 혼자 하지 마라. 그럼 어떡하라? 실력이라도 키워라. 공부하라. 노력하라. 그것도 안 되면 영상이라도 보고 고마운 줄 알아라. 그것도 안 되면 온라인 강좌라도 들어라. 그것도 안 되면 회원가입 해서라도 해라.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 말 알고 있습니까? 혼자 하지만 마라. 여기 내 유튜브 영상 보는 사람들 알고 있습니까? 저렇게 기똥차게 움직였는데 주시장 빠진다고 현금 확보하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증권 전문가 입장에서는. 아시겠어요? 자 지금부터 이종복이가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턴하려고 할 때 이종복이의 이 의견이 강력한 상방이거나 아니면은 장이 좋은 것을 의미하는 방송을 한 게 1월달 녹화 방송을 틀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유튜브 영상 보는 분들 알겠습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 저때 저 당시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장이 급락장에 나오고 있죠. 여기에 신저점으로 내려오고 있잖아. 여러분 이 구간을 보면 여기도 지금 보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내려갈 때 이쪽으로 깨졌을 때는 어쨌든 요 저점이 깨질까 말까 불안했던 이런 위치잖아 여러분. 주식시장의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죠? 지금부터 요 영상을 다 틀어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종복이가 하는 말에서 모든 걸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대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얘기하는 용어들 중에는 생소한 용어가 있습니다. 생소한 용어가. 그 다음 얼마나 일정하게 얼마나 반복적으로 해외 시장을 얘기하는지를 꼭 보시고
이 유튜브 영상 보는 사람 중에는 안타깝게도 해외 선물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다고 하지만 해외 선물에서 돈 다 날린 사람들 너무나 많다라는 거 내가 알아요. 여러분 얼마나 정확한지 한번 보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국내장은 매수해도 됩니다. 강력하게 얘기를 안 했지. 눈치만 줬지. 여러분 8월 15일 공개방송에서 보면 그죠? 근데 해외 시장은 나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매수하면 돈 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하면 떼돈을 벌 수 있을지 이종복이가 얘기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영상을 틀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시고 아 저거였었네. 아씨 내가 왜 강조 안 들었지? 아 그냥 그때 듣고 싶었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안 들었더니 그 비용의 10배, 20배, 100배, 1000배 날린 사람들 지금이라도 느끼라는 얘기고요. 주식시장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흐름이 나올 거라는 말, 이 말을 명심하시고 아시겠어요? 이거 한 귀로 듣고 넘어가면 안 돼요. 아 여기에서 이 영상을 놓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소용없는 거야. 여기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것도 이게 올라간 지가 한참 됐죠? 불안한 주식시장이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불안한 주식시장.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 내가 이번에는 이 강의 자료를 교재로 만들어서 비기를 줄 겁니다. 이거 선착순입니다. 요렇게 얘기하면 좀 많이 들어요. 알겠어요? 해외 선물하는 사람이나 국내 선물하는 사람도 대표님이 요 변화된 역사적 변곡점하고 지수 세팅만 해주면 그것만 갖고 해도 아마 떼돈 벌걸? 떼돈 벌 겁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이야 16개 섹터로 구분해갖고 매수 유망주 추천해주고 매수 유망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주는데 모든 거 다 분석해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여러분 그죠?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강세장이거나 내 의견이 강한 상방일 때 여러분들한테 쓰는 용어 방송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내가 지금부터 보여주겠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하는 실전매매 최고수의 길입니다.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급등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조해주셨던, 어제도 강조해주셨던 남북 경협시들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야기해주셨던 사마콘대소가 오늘 또 시세가 폭발하네요. 11% 넘게 현재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로는 어떤 점들을 좀 보고 계신가요? 드디어 이제 세 번째죠. 시청자분들. 제가 다음 주가 이제 이종복의 실전매매 최고수의 길 한 달째인데 사실 12월 그 첫째 날, 다음 날, 그러니까 12월 18일에서 12월 21일 사이에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다 해드렸던 거죠, 여러분. 예, 그리고 그 뒤부터는 계속 지금처럼 내가 시장을 읽어드리고 있었던 건데 드디어 제대로 이제 걸린 겁니다. 더 좋아진 거죠. 자, 오늘 시장 특징 제일 먼저 해외 시장 강세, 그 다음에 국내 시장은 급등. 바로 저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도 해외 시장 나는 반등을 읽어준 거 이거 한번 그죠? 자랑하고 가야 되는데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지금 미국 시장을 보시면 화면 왼쪽은 선물이고요, 오른쪽은 지수입니다. 이제 오른쪽은 이제 안착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어제 같은 경우는 이게 다우가 21선을 뚫고 안착할지 말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어제 눈치 보기 드렸던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이 안착을 하니까 자 이제 밑에 거 화면 밑에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요거를 조금 올리면 우리나라는 따라가죠. 다만 이제 61선이 같이 위에서 누르고 있는 것 정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해외 시장이 지금처럼 정도만 움직여주면 우리나라는 급등 여러분 이게 실전매매 최고수의 길 초반에 얘기 드린 거죠. 우리나라는 올라가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먼저 빠졌는데 미국 시장이 12월 달에 급락이 나올 때 우리나라가 하락을 해도 우리나라는 하락세경으로 빠졌는데 뭐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팁을 드릴게요. 어차피 뭐 시장 팁은 막 드리는 거니까.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유럽 시장하고 아시아 전체 시장인데 다 똑같이 생겼을 겁니다. 자, 보여드립니다. 자, 대만 시장도 보시면은 우리나라하고 일봉이 비슷하게 생겼죠, 여러분. 요게 이제 또 비교 분석해드리는 거죠. 60일선에 가까이 붙어 있고 20일을 동시에 뚫고 가고 있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상해입니다. 상해도 똑같이 생겼죠, 우리나라하고.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유럽. 유럽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약했는데 어쨌든 유럽도 20일을 뚫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전 세계 증시 자체가 패턴은 완성된 것으로 얘기할 때 이종복이가 얘기하는 게 21선입니다. 이제 전 세계 증시는 21선을 뚫어버렸어요. 여러분, 그죠? 문제는 61선. 61선은 뭐다? 추세다. 그러니까 추세를 돌리는 장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돌릴 수 있나라는 기대감이 이제 훨씬 더 세게 나온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이제 종목으로 폭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제가 가끔 가다가 이 방송을 할 때 웃을 때가 있는데,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원래 내가 예전 같았으면은 장 하락한다, 뭐 변곡점이다, 이런 얘기 했을 텐데, 눈치 보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지속적인 종목 장세를 드렸을 겁니다. 어제 전략 자체가. 그게 이제 오늘 들어맞은 건데, 지금 화면에 보면은 파란색으로 나오는 게 없어요. 있다면 셀트리온하고 상하프론테크인데, 여기서 3,000% 빠지면 안 되는데, 자, 그래도 얘기는 해드릴게요. 자, 오늘 특징은 전기전자, 그 다음에 IT 부품, 그 다음에 전기차, 그 다음에 철강, 뭐 약한 데가 없죠, 여러분. 어디만 빼고 제약. 근데 제약도 종목의 어떤 특징을 갖고 얘기를 하면 빠질 주식은 빠지는 거고 올라가는 주식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거죠. 미국 시장이 안착하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작년 10월 달까지, 그죠? 그때는 허구헌날 나쁜 얘기만 했는데 제가 12월 달부터는 여러분들한테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얘기를 해드렸다라는 점, 이거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IT의 중요성이 또다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어제 엄청나게 실적 안 좋은 거 발표가 됐는데 그거를 받아먹었죠. 그리고 뚫고 올라가고 하이닉스가 움직이면서 IT 부품주를 다 살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IT 부품주도 원래 제가 한국전력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저는 시간이 없는 남자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IT 부품주가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철강주가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동국제강이나 이런 철강주들, 현대제철, 동국제강 다 뚫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린 줄 아시죠? 포철만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쵸? 이게 뭘 뜻하겠어요? 지수 관련해서 비중이 높은 쪽은 조금 약하고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 쪽은 세게 움직이고 있죠. 그 다음에 조선주도 강한데 기계 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현대건설 기계 같은 주식 보면은 지난 10월 달에는 진짜 이거는 뭐 오마이 갓이죠, 여러분. 근데 지금 어때요? 장은 약세장이었는데 이중바닥으로 뚫고 치고 올라가고 있죠. 이런 주식이 지금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제 다시 이쪽으로 와서 다시 보합으로 바뀌었네. 자, 이 상하프론테크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종복이가 이 방송 첫머리에 전기차 섹터 얘기할 때 거래량이 없어서 부끄럽다라고 했던 주식입니다. 이거 대박 터졌죠? 자, 이쪽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니까 못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고, 자, 반대로 오늘 삼화콘덴서가 드디어 바닥 탈출형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많이 빠지니까 많이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장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해드리면은 전기차 섹터를 내가 처음에는 반등으로 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중바닥형으로다가 움직일 여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만약에 뭐 LNF든 일진머트리얼이든 이쪽이 61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은 훨씬 더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이따가 내가
그 최근 장에서도 한 일주일 정도로 연속으로 틀어줄 거예요. 비슷한 주식시장의 위치에서 하는 얘기들 보면 기법 얘기가 중간에 자주 들어갔죠. 캔들거리랑 이평선 얘기 들어가요. 그 다음에 변곡점 얘기 들어가고 뭐 몇 가지 기법 얘기가 들어가요. 그리고 하는 행동이 해외 시장 얘기하고 삼성전자 얘기하고 전체적인 종목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식 방송을 할 때. 그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정답을 먼저 알려주고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들으면 더 이게 효과적일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종목이가 얘기할 때 장이 하락장이었고 급락장이었어도 삼성전자가 다른 IT를 데리고 가는 장이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사마콘덴서는 여기가 바닥이다. 그죠? 뭐 더 좋아졌다. 그죠? 그 다음에 섹터별로 업종들을 설명할 때 보면 다 그죠? 좋다. 이런 게 엄청 많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얘기가 들어가는 겨. 여러분 알겠습니까? 근데 최근 한 달 사이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먼저 결론부터 얘기해주면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 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깝깝하다. 해외 선물하는 사람들하고 선물 매매하는 사람들만 좋지 주식하는 사람들은 깝깝하다. 조선주가 먼저 죽었고 철강주가 죽고 화학주도 죽고 다 죽고 그런 얘기가 반복되면서 종목 얘기가 없거나 종목이 되게 제한적으로 나오거나 압축돼서 한두 종목만 얘기했을 거야. 근데 저렇게 장이 아작이 나고 저런 장이었을 때 이 종목이가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는 종목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더 좋아졌다, 바닥이다, 좋아졌다, 이건 좋을 거다, 뭐 막 이렇게 얘기할 때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거든. 알겠어요? 근데 이 유튜브 영상 보는 사람들은 그걸 몰랐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건 1월 9일 방송이니까 자 계속 이거 하나만 갖고 얘기하면은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그죠?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여기 드디어 나왔다. 여러분 드디어 나왔네요. 자 이것을 하나를 더 띄워 놓읍시다. 여러분 하나를 더 띄워 놓고 보면 이렇게 일정행겨 여러분 알겠어요? 이 종목이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행동은 이렇게 일정합니다. 여기 가끔가다 보면은 최근 장도 보면 여러분 여기 7월달 장을 보면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라는 말이 있긴 있죠 여러분. 요렇게 여러분 그죠? 요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전기차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하는 행동이 너무나 똑같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것은 상황에 맞는 대응, 뭐 기술적 반등, 변곡점 대비, 그죠? 상황에 맞는 대응, 그죠? 뭐 위주인데 일본 수출 규제 위주, 전기차, 수소차, 경협주, 그죠? 전기전자, 화이브지 정도. 이 전기차, 수소차 또 나오죠,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겁니다. 어떻게 일정한지 한번 봐봐요 여러분. 어떻게 일정한지. 자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에서 무슨 얘기했나 한번 자 봅시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제 이런 설명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걸 보고 한 5분 정도 지나면 그냥 끊을 거예요. 나도 어떤 얘기가 있는지 몰라 여러분. 이정보 전문가와 함께하는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입니다. 이정보 전문가 만나보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지금 약박권 정도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에 뭐 계속 그동안 강조해 주셨던 수소차가 오늘 또 중요한 또 테마로 부각되고 있고 상하 프론테크도 또 강하게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네요. 오늘 장 특징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오늘이 만기일입니다. 이동안 두 분들,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주식 방송을 해드리고 증권 위주로다가 얘기를 해서 또 지나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최소한 만기 일주일 전에는 파생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죠. 265 오늘 지금 지수 흐름을 보시면은
265.5죠, 여러분. 265.5에서 61선 앞에서 지금 조그만하게 돋지로 눈치 보고 있는데 이게 전형적인 만기일 특징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제 이미 이번 2019년 첫 번째 만기는 어제 이미 제가 봤을 때는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제 내가 예상한 것보다도 조금 더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진행자도 알겠지만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한테 265 저항 얘기해드린 거 있었죠. 지난 1월 초에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모자를 쓰고 있죠. 이 위가 지금 보면은 이게 원형천정 비슷하게 이게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이것은 여지없이 이따가 후장으로 가면서 변동성을 한번 줄 것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그걸 예측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기에서 저렇게 모자를 쓰고 흔들려도 지금 작년 11월 달부터 여러분 작년 11월 달부터 이게 또 너무 확 움직이면 카메라 각에서 벗어나지 또 그죠? 작년 웃음밖에 안 나와요 요새 장은. 작년 11월 달부터 허구한 날 풋대박이 터진 주식시장이죠. 작년 10월 달도 그랬고 11월 달에도 만기일 날 콜 급등하다가 막판에 뒤집혀서 풋으로 다 돌아갔고 12월 달도 장 초반에는 플러스 나오면서 콜옵션 좋게 하다가 막판으로 가면서 풋옵션 저점 대비 또 5배 올려주고 이게 지금 3번 연속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과연 오늘도 그럴까? 이게 3, 4번인데 그죠 여러분? 예. 뭐 그거는 저는 관심 없고 왜냐면은 이미 어제 그죠? 야간장을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20배가 터진 겁니다. 여러분 만만치가 않은 거죠. 시세가 당연히 그렇게 대박이 터졌으니까 원래 오늘은 좀 빠져주는 게 방송하는 사람이 더 편한데 빠지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원래 이번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여러분들한테 다음 주 변곡점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나스닥으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줬던 게 그때 6,150에서 바닥 잡아놓고 이게 최고로 목표치가 올라가면은 6,635. 여러분 6,635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우리나라 265로 갖고 얘기를 하면 6,550. 거길 줬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도 보면 자, 우리나라가 265가 저항인데 넘으니까 265가 안 깨지고 자, 그다음에 해외 시장도 지금 보시면은 나스닥 기준에 6,600을 넘어가니까 이 6,550이 안 깨지고 있죠? 여러분, 그죠? 자, 이걸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면 되겠다. 근데 이걸 우리가 잘 보면은 이 패턴 자체가 이건 되게 나쁜 얘기는 아니고 좀 신경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상승 쐐기형 각이죠. 각 자체가. 여러분, 이게 여기서도 상승 쐐기형을 주고 이렇게 한번 순간적으로 급락했다가 다시 되돌려 놓고 못 넘어가고 약간 쳐졌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상승 쐐기형 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쪽 쭉 빠져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지지를 하느냐에 따라 반등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점을 넘어가면 이제 6,700 각으로 나오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얼마가 안 깨져줘야 돼, 얼마가 지지로 잡아야 되냐면은 6,479, 그 다음에, 근데 이거 다 얘기해줘도 되나? 뭐 어차피 뭐 오늘, 그죠? 이번 만기 대박인데, 6,323, 시청자분들, 그죠? 이 정도 라인에서 지지력이 나오면은 주식하는 사람들은 전혀 노프라 그럼. 여러분,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 정도 라인 정도는 이제 내일 이후에 미국 시장이 저게 상승 쐐기형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패턴 공부를 그래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노멀하게 움직일 때는 저런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근데 특정 패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특정 패턴이 있을 때는 자, 여기서는 유튜브 영상 인생 영상이니까 그죠? 여기서는 내가 부연 설명해야 되겠다. 여기 내 영상 보는 사람들 이거 이 그림하고 저 설명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알겠어요? 저 얘기 내가 나스닥 시장 갖고 여기서 해준 거 기억납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상승 쐐기형이고 이렇게 조정받았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상승 쐐기형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조정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유튜브 영상 보다 보면은 7월 중순쯤 이후나 7월 중말순쯤에 가면 이 설명이 있어요. 여기 유튜브 영상 보는 사람들이 3,000명이 넘으니까 한 명이라도 그거 알겠지. 이 미국 시장 이거 설명한 거. 봐봐. 똑같은 얘기지.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종복은 지난번에 FOMC 때도 나는 여기서 미국 시장이 하락하는 걸 한번 보고 싶다라고 얘기했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올 때 뭐 7,750, 뭐 7,500인가? 뭐 이거만 안 깨지면 주식하는 사람들은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하고 저 1월달 얘기하고 똑같잖아. 봐봐. 얘기하는 게. 여기 내 유튜브 영상 보는 사람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패턴 공부를 했으면은 여기에서 장이 이쪽으로 좀 빠질 수 있구나 정도는 기본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영상 들어갑니다. 그 특정 패턴의 특징을 잡아서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이종복은 만기 일주일 전에 그 전략을 주는데 여러분 이제 이 만기 뒤에의 전략을 이종복의 오늘장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이라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 지수대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 뭐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들어가면 여기도 보시면 이번에 우리나라 시장이 흔들릴 때 여러분 여기에서 흔들릴 때 제가 저쪽은 상승세의 경각 여러분 그죠? 근데 지금은 하락세의 경 비슷했던 건데 저건 하락세의 경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번 타이밍은 1, 2, 3, 4, 5각으로 올라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를 하면 제가 엊그저께 261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거기가 원래 깨지면 260을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 이 260에서 콜을 노리는 게 요번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줬던 그거였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267.4까지 올라갔는데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각을 딱 추세선을 우리가 그리면 이렇게 만나는 거죠. 이게 지금 일종의 우리나라가 밴드가 큰 쐐기 패턴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지지 저항은 그냥 눈에 딱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요거 참고해서 만기 대응하시고 이따가 변동성 나오면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이 항상 부족하죠 여러분. 상하 프론테크 갖고 뭐 좀 얘기하고 싶은데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자 그 지수가 중요한 겁니다.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만 움직여주면 지금 뭐 사실 전기차, 수소차, 남북경협주, 5G 섹터를 드렸지 않습니까? 저거 말고도 사실 내가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하는데 아마 진행자는 알 거예요. 항상 이맘때 되면 신성장주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지금 빠져있는 게 자율주행하고 인공지능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쪽도 되게 잘 움직여요 여러분. 지금 끝내주게 움직입니다. 그냥 틈만 나면 그냥 날아가려고 하는데 후속 매수세가 자, 진짜 종목 얘기 많이 하고 목소리가 경쾌합니다. 자, 지금도 원래 설명해줘야지 되는 게 있는데 그래도 인생 영상이니까 지금도 보면 아까 그게 내가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이 강의잖아. 그지? 분차트와 추세의 급소. 알겠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라고. 여기 돈 벌고 싶은 사람은 이 말 명심하세요 여러분. 아까 그 설명이 분차트와 추세 급소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8월 15일 날 그 해외 선물 매수해서 돈 벌 수 있다라고 했을 때도 분차트와 추세 급소로 해준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만약에 엄청난 장이 왔을 때 그죠? 떼돈 벌고 싶으면 지금 얘기 꼭 명심하고 이게 반대로 핵폭탄장이 왔을 때 위험관리하고 싶어도 반드시 위험관리를 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이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번에는 이 강의에 비기를 준다고 그랬어요. 유튜브 영상 보는 3,000명의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이 말을 듣는지 한번 내가 볼 건데 이번에는 이 비기를 준다고 했습니다. 교재를. 자, 다시 1월 10일 했으니까 이제 1월 11일 할게요 여러분. 3일 연장 지금 이틀 동안 봤을 때 목소리가 일단 경쾌했고 해외 시장이 흔들리는 거 신경도 안 썼고 신경 안 썼죠. 초종받아도 상관없다라고 했잖아요. 그지? 패턴이 쐐기형이지만 저 정도는 요 정도만 조정받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별것도 아니라고 넘어가고 종목 얘기 엄청 많이 하고 목소리가 경쾌하고 더 많은 주식을 얘기해야 되는데 부끄러워서 얘기 못하고 이것도 되게 좋고 저것도 되게 좋다 막 그런 얘기만 나가죠.
저 약세장 폭락장에서.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적산병 단기 매도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죠?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한번 봐야 되겠네요, 여러분. 또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방송에서 내 입으로 얘기하기는 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다는 그 종목들 제가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시간 또 진행하면서 언급해서 하셨던 그 종목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시세가 분출하는 그 종목들이 많아요. 포스코, 엠텍, 남북 경협주, 자원개발주 이야기하시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지금 13%나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 5G 관련돼서도 에이스테크, KMW 오늘 움직임이 5에서 6%대로 아주 강합니다. 자, 이 밖에도 SKC 코롱PI나 하나케미칼 이런 종목군들도 강조해 주셨고 부유원택도 오늘 또 7% 이상의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고 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AS가 좀 필요한 자리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장 특징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가 시간이 부족한 남자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종목은 일주일에서 열흘이 지나면 반드시 확인이 되죠. 여러분 주식시장이 이 정도로만 움직여줘도 근데 주식시장 자체가 지금처럼 움직이니까 이 종목은 그런 주식을 여러분들한테 눈치로 줄 때가 있고 거품 물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 거품 물고 계속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 대박 터질 겁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내가 눈치 정도로만 드리고 가끔가다 이제 종목들을 얘기해 드릴 텐데 우선 오늘장 특징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은 아마 어느 정도 될 겁니다. 자, 오늘 특징은 업종 및 종목별 순환매. 여러분, 이게 오늘장의 특징이에요. 근데 오늘 주식시장이 업종과 종목별 순환매가 나오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이유를 나는 중심이론 6대 필살기 해가지고 이 주식시장하고 해외시장하고 파생상품을 조화를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나는 항상 금요일만 되면은 조금 굵은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그 파생상품의 어떤 인식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들먹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파생을 거래를 하라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라는 거죠. 이해를 하면은 정말 쉽습니다. 마음 먹고 이해하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내가 저거 2시간이면 알려줘. 여러분들한테. 자, 어제 여러분들 미국 시장이 야간장에 엄청나게 흔들린 거 아시죠? 이게 지금 화면에 잘릴 수도 있는데 어제 우리나라 야간장 보시면은 미국장이 열리고 나서 23시 50분까지 거의 고점에서 150호 이상이 죽었고요. 나스닥도 급락각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우리나라 야간장은 급락각이 아니고 그 시간에 오히려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 보이시죠? 이거 한눈에 확 들어와야 되는 거야. 이런 거를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해외 시장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올라가네? 그것도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이거 내일장 올라가겠구나. 이거 내가 방송 첫날 얘기해 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죠? 그래서 해외 시장이 폭락을 했을 때 오히려 내가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얘기했었죠. 미국장이 폭락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하방 경직성이 강하다. 해외 시장에서 악재만 안 나오면 우리나라는 올라가고 싶은데 해외 시장 때문에 못 올라간다, 막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 계좌로 보상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수가 강하게 못 치고 가기 때문에 저렇게 순환매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수가 강하게 치고 가면 저렇게 순환매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수 관련 주도주들 업종별로 전기전자, 철강, 나는 사실 철강주도 되게 좋게 봐, 여러분. 근데 내가 지금 철강 섹터를 강하게 얘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게 눈치 보기. 이 종목은 말을 할 때 3단계가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눈치를 줍니다. 그 다음에 내가 확신을 하면 여러분들한테는 가능성으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내 확신이 절대적이라고 판단되면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게 이 종목이 말의 특징이에요. 이 토마토의 이것도 말을 하게 만드네. 여기 분위기 좋았는데. 여기 대표님 회원들도 이거 같이 봐야 돼. 봐봐. 여러분, 그죠?
나는 핑계를 대는 게 아니지. 항상 얘기하지. 여러분, 알겠습니까? 내가 아까 이 영상 뜨기 전에 한 얘기가 여기 방송에서 나오잖아. 알겠습니까? 왜 그걸 말하는 사람은 계속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그걸 안 가리지? 그쵸, 여러분? 예, 부끄러워서 한마디 하고 갑니다. 자, 다시 녹화 영상 틀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11년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잘 그걸 참고하는 분들은 금방 알아보죠. 그래서 공부를 더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건 저는 싫어합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수가 가고 싶은데 강하게 못 치고 가니까 움직임이 좋은 쪽, 패턴이 양호한 쪽에서 순환매가 나온다. 이게 순환매 원리의 핵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얘기하는 종가, 야간장, 해외시장 이거 하고 옵션 가격 구조, 그다음에 파생시장 특징 정도 알고 지수 지지 저항 알고 강세 섹터가 어딘지 알고 그러면은 계좌는 그냥 늘어나겠죠? 예.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순환매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또 주목해봐야 될 그 종목들도 좀 팁을 좀 제시를 해주세요. 오후장 전략 들려주시죠. 예, 제가 봤을 때는 5G를 브레이크를 걸을 때가 되긴 됐는데, 이 주도주급으로 움직이는 주식이 워낙 강해가지고 브레이크를 걸면 안 될 것 같아요. 우선 지금 보면 5G는 5G 브레이크를 걸을 때가 됐지만 브레이크를 안 걸겠다라고 했습니다. 경협주들도 말씀도 해주셨는데 대한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는데 경동 같은 경우도 추천해 주시고 거의 50%가량 올랐어요. 다 지금 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AS가 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한데요. 그동안에 계속 금요일장에서 또 오후에 또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이 펼쳐집니다. 7%가 넘게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남북 경협주들도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오늘 뭐 시장은 약세권의 움직임 나타납니다. 지난 금요일에 또 강조해 주셨던 부분이 자원 관련된 그 종목들이었는데 한국 내화가 금요일장에서 또 오후에 또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이 펼쳐집니다. 7%가 넘게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남북 경협주들도 말씀도 해주셨는데 대한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는데 경동 같은 경우도 추천해 주시고 거의 50%가량 올랐어요. 다 지금 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AS가 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한데요. 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오늘장 특징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예, 오늘 주식시장은 IP가 상당히 지금 약합니다. 거기에는 하이닉스가 좀 있는데 이게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저는 원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경제 지표 발표라든가 뭐 그런 거를 얘기 안 하죠, 여러분. 그게 내가 몰라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방송에서 매일같이 떠들어댑니다. 예, 방송에서 매일같이 떠들어대니까 나는 그 시간에 차라리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은 이번 주에 영국 브렉시트 문제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남북경협주 강한 것은 그 북미 2차 회담, 뭐 요새 뉴스 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 어떤 요인들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중요한 것은 지수 부담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번 주에는 내가 이런 얘기 계속 자주 할 것 같은데 지수는 부담가고 vs 업종 및 종목별 순환매 장세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한 열흘 전에는 지수가 좋았을 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고 지난주부터는 이제 지수가 단기 저항권에 왔죠.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265 이종복이가 이 방송 최초에 출발할 때 얘기해줬던 275, 255 박스권에 단기적으로 265가 저항이고 257이 지지다라고 했던 그 부분. 그게 지금 거의 한 달째 적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거기에는 그러면 이제 딱 봤을 때 증시는 호재에 반응을 하죠. 장이 약할 때는 호재가 안 먹히지만 장이 어느 정도 받쳐주기만 하면 호재가 먹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증시에서 우리나라에서 호재는 당연히 남북 경협주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남북 경협주가 초강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남북 경협주가 초강세다. 그렇다면 이런 강세가 어디까지 계속 될까요? 계속 이쪽으로 좀 답을 찾아봐야 되는 건가요? 오후장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숨도 안 쉬고 맞습니다. 그죠? 아마 이종복이 스타일 아는 분들은 최근에 떼돈 벌었을 텐데 사실 전문가가 원래 저는 이토마토의 12년째죠. 외지간에서는 떼돈 번다, 뭐 대박이다 이런 말 안 써요. 근데 쓸만 하면은 씁니다. 1년에 한두 번 쓸까 말까 한데 지금 쓰고 있죠, 여러분. 사실이니까. 여러분, 그죠? 예. 그렇다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한국내화인데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 지속 전략이다라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실 아마 이중국이만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전문가도 없을 거예요. 알아야 보는 거죠. 예전에 배워야 산다가 그죠, 여러분? 엄청 났었죠. 근데 최근에는 그런 배워야 산다라 이런 것들이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유튜브하고 스마트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도 저는 얘기하죠. 이 바닥은 아는 만큼 버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냐면은 지금 진행자하고도 내가 2018년 12월 달부터 5월 3일인가까지도 이거하고 유사한 어떤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변곡점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큰 변곡점이 6월 달에 있었죠. 그 다음에 10월 달에 있었고 지금이 12월 달에 있었던 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4번이에요. 4번. 증시는 3, 4번. 패턴도 3산을 주면 꺾이고 3중 바닥을 주면 살아나고 그 3세판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4번째라는 걸 강조하는 것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는 거다. 여러분, 그거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건데 지금도 보시면은 한국내화가 이게 이제 내가 12월 달에 했던 거 분차트 매매 기법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했던 겁니다. 이거는 지금 보면 이제 급등주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은 신규 매수하시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다만 이 주식이 패턴이 유지가 되면 여지없이 동종 섹터에서 순환매가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내화 같은 주식은 지금 따라가는 것은 저는 중립 의견을 주겠죠. 대신 보시면 한국내화는 저렇게 움직이는데 여기 보면 먼저 올라갔던 포스코 엠텍이나 그죠? 티플렉스 같은 주식은 또 못 가죠? 왜 못 가겠어요? 이런 애들이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격을 좁힐 때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1월 8일 날이죠. 1월 8일 날 원래는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대북주 얘기할 때 현대건설 여러분들 결국 왔습니다. 6만 원에서 6만 2천 원이 단기 저항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12월 달에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해드리면서 거래가 늘어날 때는 이걸 뚫고 가는 거지만 거래가 늘어나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단기 고점이 될 것이고 얘들이 거래가 늘어나지 않을 경우에 순환매로 예측한다라고 하면서 얘기한 게 경농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근데 보시면은 경농이라는 주식은 이 거래량 패턴을 보면 거래량 패턴이 들쭉날쭉 하죠? 그러니까 날아가는 겁니다. 이런 주식은 거래 상투가 안 나오고 종가까지 강하면 추가 상승 기대가 되는 거죠. 이거하고 동시에 얘기해줬던 게 조비입니다, 조비. 조비는 거래량 패턴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경농은 20% 올라.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여기서 얘기 다 나왔네. 여기 유튜브 사람들 봐봐, 그지? 1월달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 주식들이 그 뒤에 어떻게 갔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대신 여기서는 화면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거 인생 영상 되는 거라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행동 보면 너무나 일정하다라는 거 지금 여러분들 확인됐고, 여기 이 급등주하고 저 약세장에서 지수가 돌아갈 때 내가 저기서 해줬던 강의가 나왔죠. 제목이 요번에 해주는 강의하고 똑같은 제목이지. 여러분 그죠? 분차트 매매 종가 매매에서부터 막 그 얘기 하면서 저 얘기하고 있잖아. 어때요 여러분? 여기 유튜브 내 영상 보는 3,000명들 여러분들이 무엇을 놓쳤고 무엇 때문에 고생하는지 좀 감이 잡힙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아까처럼 똑같은 얘기하면 일단 목소리가 경쾌하고 그죠? 그 다음
해외 시장이 폭락을 했는데도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하고 해외 시장 조정받는 거 신경도 안 쓰고 말을 할 때 보면 단어가 긍정적이며 종목 얘기가 무지막지하게 자주 나왔다. 그리고 하는 얘기는 일정하다. 그죠? 기법 얘기가 절반 정도 들어가고 종목 얘기 무지하게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죠? 저 약세장 폭락장에서 장이 움직일 때. 자, 이제 지금은 이제 반대로 최근 7월 달을 지금부터 틀어줄 겁니다. 뭘 봐야 되냐? 일단 첫째, 목소리에 힘이 없고 해외 시장 핑계를 대며, 그죠? 종목이 제한적이고, 그죠? 주식하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고서 또 막 그런 얘기가 반복됐을 거야. 알겠어요? 그거 위주로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예? 불행 중에 다행인 부분은 현재 코스닥에서 외국인 포지션 전환이 나왔습니다. 11시 구간 들어서면서 외국인이 갑자기 포지션이 뚜렷하게 바뀌면서 현재는 코스닥 44억 원 정도 사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640선은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죠. 이번 주 마무리 전략도 이분과 함께 해보시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어제 오늘 투자자분들이 좀 울상을 짓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시장 분위기 좀 살펴주실까요? 그렇죠. 예,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어제 야간에 해외 시장이 상당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아마 웬만한 분들이 요새는 해외 시장에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식만 하는 사람들도 해외 시장을 자주 보시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시장의 방향이 옆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죠? 되게 중요한 날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의 실전 매매 최고 수익 일 방송을 매일같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10개를 꼽으시오라고 하면은 오늘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다음 주는 어차피, 그죠? 예. 그 화요일 날 그 지표에 따라 달라지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은, 이슈가 금리에 쏠려 있죠. 그죠? 예, 금리에 쏠려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도 다음 주 30일하고 31일 날 한다고 뉴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은 금리인데, 그 금리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은 지표거든요. 여러분, 그죠? 내가 6월 달에도 여러분들한테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시장 얘기를 해갖고 여러분들이 박이 터졌던 건데, 이번에도 나는, 그죠? 예, 정확하게 우리 여러분들한테 그걸 짚어드릴 수 있고 지금 짚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주식만 하는 분들은 소용이 없죠. 왜냐면 어차피 그런 뉴스가 나온 다음에 시장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심이론 6대 필살기는 주식만 하는 사람들이라도 가급적이면은 좀 익혀두셔라라는 얘기 진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얘기 한 거죠. 그래서 어제 보면 지표가 되게 좋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지금 나오는 뉴스나 이런 것은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를 하지만 어제 나온 지표는 좋은 지표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좋은 지표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표가 좋게 나오는 순간에 어제 야간장에 해외 시장의 전체적인 모든 증시가 다 폭등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표가 발표가 되고 나서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이 이게 잘릴 거예요, 아마. 화면이 잘릴 거지만은 그래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거예요. 그리고 특히 유럽 시장, 여러분. 예, 특히 유럽 시장인데 지표 나오고 그냥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나스닥 선물이 나스닥 선물로만 갖고 해드리면은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술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초보자분들한테 우겨서 설명하면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설명해도 웬만큼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죠? 예, 믿지도 않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깨비, 지들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죠? 예, 거의 100피 가까운 수준을
이렇게 올려버리고 최근에는 종가에 100p 가까이를 밀어버리고를 2번 연속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왜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약하게 움직이냐면은 이 미국 시장이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저렇게 고점에서 변동성이 세다 보니까 이게 심리가 얼어붙는 요인이 있죠. 여러분,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는 거고, 특히 독일 시장이 가관입니다, 여러분. 예, 독일 시장이 보시면은 어제 딱 그 드라기 연설하기 직전까지 신고가, 거의 사상 최고가 수준이죠, 여러분. 신고가로 땡기다가 이제 금리 동결하고 뭐 어떤 얘기하니까 그 뒤에 폭포수처럼 빠지고, 시청자분들, 그죠? 가끔가다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해필이면 지금 주식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느닷없이 제가 금 얘기까지 해내요, 여러분. 우리 진행자가, 그죠? 일반인들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얘기 해주는 걸 원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드리는 겁니다. 자, 금이에요, 여러분. 원래 일반적으로 주식시장과 금과의 상관관계는 유사성은 있으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금 금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미국 시장이 사상 최고가인데 이거 설명이 안 되죠? 예,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 시장의 사상 최고가가 불안한 시청자분들, 그죠? 불안한 사상 최고가다 보니까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도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만 하는 사람들은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여러분, 변곡점에서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쪽을 선취매를 하는 수,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는 비중 조절이죠.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건데 지금은 뭐 이미 한참 지났으니까 다음에라도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장 보시면은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말이 나온 김에 오늘장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지표가 미국 시장에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지표가 악화로 발표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 미국 시장 지표가 악화로 발표가 됐을 때 미국 시장이 끝까지 신고가를 유지하느냐, 요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시청자분들, 파생하는 사람들만 논하는 거죠. 근데 어쩔 수가 없고, 자, 그 다음 오늘장 선별적 종목 장세라고 해가지고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데, 오늘도 결국은 큰 틀은 IT 섹터가 움직임이 양호하죠, 여러분. 그죠? 그리고 자동차가 이제 조금 올라는 오고 있는데,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매수해서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아리송한 거죠, 여러분. 근데 분명히 움직임이 좋습니다. 자동차 섹터가. 만도 같은 경우는 뭐 요새 그저 바닥을 탈출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5G인데, 5G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은 여기 지난번에도 얘기해줬는데 수익은 안 나죠. 여러분, 저 이노와이어 같은 거 내가 요번 마디에서는 여러분들한테 해줬는데 수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움직이는 게 양호하다.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또 급등하고 있는 주식들이 많은데, 저 급등하고 있는 주식들은 결국은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로 부각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장은 큰 틀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유지가 될 거냐면 다음 주 그 말, 그죠? 7월 31일과 8월 1일까지는 지금과 같은 시장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것은 숙명이다 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그때까지는 그럼 마음을 좀 비워야 되는 건지, 지수 자체라든지 추가 하락 가능성, 시장이 더 나빠질 가능성도 그러면 열어놔야 되는지 기준점도 좀 궁금하고요. 그러면 종목별 전략도 알려주시죠. 그렇죠. 짧은 시간에 뭐 우리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지수가 코스닥은 요새 거의 안 보죠, 여러분. 근데 코스닥도 아까 보니까 지수가 얼추 하락 N자의 목표치까지는 왔어요, 여러분. 다만 코스닥은 지수는 안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예전 같았으면 저 정도 시간 동안 방송 틀어줬으면 종목 얘기 한 10개 이상 나왔지, 여러분. 그죠? 종목 얘기 10개 이상 나왔는데 기껏 2종목 나왔어, 여러분. 알겠어요? 저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파생하는 사람들만 논하는 거고
주식하는 사람들은 대책이 없고 비중 조절하는 수가 방법이고 이런 얘기밖에 없지. 여러분 알겠어요? 그리고 종목 이노와이어 나왔고 두 종목밖에 안 나왔어. 여기 내 유튜브 영상 보는 사람들 목소리도 쳐져 있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상 또 들어갑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대응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이종복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시장의 밝은 면을 좀 보려고 하는데도 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오전장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예, 오늘 주식시장이 주말에 미국 시장이 나스닥 시장이 사상 최고가죠, 여러분. S&P하고 해외 시장이 사상 최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약세를 주는데 제가 디커플링 심화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디커플링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가 이번 시장의 키포인트, 하이라이트, 그죠? 그런 단어를 쓰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결국은 이번 FOMC죠. 주말에 GDP 발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GDP 발표가 나왔을 때도 그죠? 미국 시장이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GDP 나온 것이 시장에서 예측한 전망치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존보다는 훨씬 낮게 나왔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지금 아리까리한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해필이면은 변곡점에서 우리나라 시장하고 미국 시장이 디커플링 되는 게 문제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6대 필살기 해가지고서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그 다음에 그죠? 독일, 그 다음에 중국, 항생 이런 걸 가지고 시장을 얘기해 주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증권주가 조금 받쳐주다가 조선주, 건설주, 철강주, 그 다음에 화학주에 이제 그 SK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종목 말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먼저 흘러내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하고 디커플링이 나온다라는 것을 최근에 2, 3일 사이에는 시장이 알려줬어요, 여러분. 근데 파생하는 사람들은 그걸 활용해갖고 시장 대응을 하는 게 용이하지만 이제 주식하는 분들이 쉽지가 않죠.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달, 그러니까 7월 마지막 거래일하고 8월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디커플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쵸?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수적으로다가 중요한 게, 이게 지금 화면에 거래소 선물지수입니다, 여러분. 거래소 선물지수인데, 기존의 주가지수가 하락을 하고, 급락을 할 때, 바닥을 잡을 때는, 파동 자체가 하나, 둘, 셋, 넷, 5씩으로 왔을 때, 쉽게 잡혔던 거고요. 그 다음에 7월 만기주에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으로 내려오면서 바닥을 잡기가 용이했었던 건데 지금 시점은 저 해외 시장이 거꾸로 얘기하면 부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요번에 FOMC를 전후해서 하락할 확률이 높아진 거예요. 지금 주식시장의 흐름을 놓고 보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시점에서 268 수준이면은 얼추 저점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272 수준이 지지가 되고 있었어야 되는데 오늘 빠진 부분이 이제 금요일 날 야간에 발표된 GDP 영향이 아니겠느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읽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소 시장의 지수는 지금 정도로 어느 정도 예쁘게 나오는데 그죠? 문제는 코스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지금 저점이 안 나오고 있죠. 이쪽 코스닥 시장에서 받쳐주지 않으면은 거래소 종목들도 쉽게 뽑아가기가 어렵죠. 여러분, 그죠? 쉽게 뽑아가기가 어렵죠. 말이 되는 거죠. 쉽게 뽑아가기 어렵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오늘장은 전체적인 종목이 약세인데, 모르겠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정을 받을 자리이기 때문에 뭐 큰 부담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난주에도 얘기해드렸듯이 이렇게 OCI 같이 이렇게 거래소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빠지는 종목이 나오게 되면은 종목들 저점 잡기는 쉽지 않아요. 다만 지금 움직이는 시장을 봤을 때 종합주가지수가 하락하는 거에 비해서 여러분 종합주가지수가 하락하는 거에 비해서 풋옵션의 가격이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점 말도 꼬이네 그죠? 풋옵션의 가격이 지수가 급락하는 거에 비해서는 급등을 못한다는 점이 그나마 조만간에 반등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선물 지수의 흐름을 갖고 다시 넘어오면 등락 호주가 좀 나와야 돼요, 여러분. 30분 차트상으로 우리가 놓고 봐도 얼추 저점으로는 내려왔지만 이 하락 N자형의 목표치가 아직은 좀 부담 간다. 여러분, 그죠? 이쪽이 부담감으로 인해서 종목들이 낙폭 축소하는 게 좀 떨어진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오늘 움직임이 그나마 양호한 몇십 개 정도 종목 중에는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 종목들 정도가 움직임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움직이는 주식들은 그쵸?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장 특징은 해외 시장과의 디커플링이 심화가 되고 있고 미국 시장의 신고가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타 업종 대표주들의 어떤 약세가 코스닥 시장과 맞물려 두드러진다. 그것이 오늘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일본 종목 얘기 하나도 없어. 알겠어요? 종목 얘기 한 종목도 없지, 그제? 그리고 나쁜 얘기만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좋다 막 그랬을 텐데 지수가 얼추 저점까지 내려왔대. 그래 기술적 반등을 기대할 수는 있대. 근데 문제는 코스닥, 문제는 뭐 이런 얘기만 나가잖아. 내 유튜브 영상 보는 사람들 알겠습니까? 왜 저런 말을 못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은 게 아니고 관심이 없었죠. 자, 그 다음 한두 개만 갖고 얘기하면 안 돼, 여러분. 현재 시장은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2040선 회복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부지런히 고점을 높이면서 630선 회복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의 낙폭을 모두 다 만회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죠. 이런 움직임 따라가도 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살짝 좀 방어선을 쳐야 되는 상황인지 시장 분석해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드립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일단 오늘은 반등인데요. 이 반등을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반등 강도가 우리 진행자가 얘기했는데, 그죠? 생각보다 세지 않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반등 강도가 약한 것은 결국은 내가 한 일주일 전서부터 얘기했듯이 내일 밤, 그러니까 8월 1일이에요, 여러분. FOMC 그 눈치 보기 성격이 강하지 않느냐. 그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눈치 보기 성격이 강한 장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 얘기를 지금 먼저 얘기를 하면은 적인데, 그래도 어쨌든 그러면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반등 강도와 어떤 시장 대응을 할 때 최근 2, 3일 사이에 코스닥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심리가 꺾인 게 가장 부담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술적으로 모르겠어요. 이게 코스닥 시장이 처음에 7월 달, 6월 말 때부터, 그죠? 6월 말 때부터 꺾여서 내려올 때 이미 이 코스닥 시장 자체는 추세 자체가 꺾여서 아랫방향으로 틀은 게 너무나 극명하게 나왔던 거죠. 뭐 때문에 그랬던 거냐면은 제약바이오죠. 여러분, 제약바이오가 꺾이면서 지수가 꺾여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건 원래 시장의 기술적 분석 자체는 볼 필요가 없었던 건데, 문제는 이제 변곡점에 다다르고 지수가 변동성이 생기면서
이제 코스닥 지수 자체가 약하고 지수가 점점 약해지니까 멀쩡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이제 거의 그죠? 투매 물량이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서 물량이 많이 나온 것들은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사다가 던진 물량이 아니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의 주식들을 팔아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지수가 반등이 나와도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도 이게 여기에서 얘기한 건지 어디서 얘기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코스닥 시장이 지금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저점이 확인되어지는 그죠? 저점이 어느 정도 형성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모양이 나오니까 종목들은 이제 반등이 세게 나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반등이 세게 나오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고 그다음에 거래소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거래소 시장이 어제 지수가 빠진 거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어제 4피 빠졌죠. 근데 지수가 한 30피 정도 나온 거죠. 그죠? 그러면은 최소한 오늘 2.5피 정도, 선물로 얘기하면 2.5피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지금 1.4피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1피 정도.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로 얘기하면 2045 수준 이상. 여러분, 2045 수준으로 2045 수준 이상으로 목이 자꾸 메입니다, 여러분. 코스닥 종목을 보니까 목이 메이네요. 2045 수준 이상으로 지수가 좀 움직임이 나오면 지수적 반등의 세기가 강해서 조금 장이 안정을 찾을 수도 있다 정도로 얘기해 드릴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반등의 강도가 약할 때는 변동성은 좀 살아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해외 시장이 나스닥 시장이 뭐 죽다 살아났죠, 여러분. 근데 다행히도 다우나 S&P나 그죠? 이쪽 해외 시장 움직임이 양호하면서 미국 시장 다시 어제 낙폭 축소시켜서 나스닥 선물도 8,000선으로 올라가 줬고 전체적으로 해외 시장의 분위기 그다음에 오늘 지금 장중에 중국 시장도 움직임이 양호해요, 여러분. 그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약한 거고 여러분 어제 해외 시장의 종가 기준 그죠? 어제 해외 시장의 종가 기준으로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보면은 반반의 어떤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어제 지수 선물 기준에 268 수준 정도면 뭐 설령 265까지 빠지더라도 그렇게 그저 나쁘지 않은 지수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반대 현상으로 가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오늘 270.50 이상으로만 올라가주면 어느 정도 그죠? 조금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장의 흐름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장 참 특이하네요, 여러분. 내가 원래 이렇게 목이 많이 메이는 사람이 아닌데 그죠? 오늘장 보시면 IT하고 경협주가 특히 강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경협주 쪽에서 좋은 사람들은 뉴스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런 뉴스 정도보다는 폼페이오 장관이죠. 실무 협상 원한다라는 뉴스가 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그 뉴스로다가 움직임이 좀 나오는데 유독 다른 쪽에 비해서 남북경협주가 강한 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IT죠, 여러분. 오늘장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IT 섹터가 그나마 다른 섹터에 비해서 그죠? 강한 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전기차 섹터보다는 전자 재료죠, 여러분. 재료 쪽에 어떤 그죠? 그게 갖고 있는 화학주 정도가 움직임이 좋은 그런 시장으로 보입니다. 종목 하나 남았고 알겠습니까? 여기 이토마토 사람들, 엔도 유튜브 보는 사람들, 자, 요거 마지막으로 합시다. 웃음밖에 안 나온다니까, 내가 방송을 저렇게 했구나. 같은 약세장이고, 장이 급락했다가 움직여도 벌써 완전히 다르잖아. 그거 느끼는 사람들 아마 이제 지루할 정도로 느낄 텐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한 4개, 아까도 한 4개 봤잖아요, 그제?
네, 현재 시장 분위기는 계속해서 1%대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렵고 7월의 마지막 거래를 마저도 우리를 좀 기운 빠지게 만드는데요. 그러면 8월부터는 달라질지, 그리고 이 한 달을 마무리 짓는 시점에 어떤 부분들 좀 눈여겨봐야 될지 토마토 투자클럽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어제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이 일본 관련된 종목군들 빼고는 거의 보이는 게 없다 얘기들 해주셨는데 오늘도 좀 그래 보입니다. 오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봐주세요. 그렇죠. 예, 오늘이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최근 일주일 동안에 변곡점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면서 왔는데 거의 뭐 끝자락에 왔습니다. 근데 오늘장 변곡점 지수 하락이다라고 제가 시장을 좀 보는데요. 아침하고 지금 현재 11시 20분 타이밍하고 지금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 이게 이따가 후장에 한 13시죠 여러분. 13시면 1시 타이밍이죠. 한 1시 타이밍쯤 돼서 낙폭 축소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오늘장의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늘장 지수 하락하는 거 보면은 어제 해외 시장이 그 무역 협상 관련해서 잡음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해외 시장이 급락세가 나온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잘 버텼어요. 그리고 아침에도 역시 움직임은 좋았는데 결국은 문제는 이 문제라는 게 참 중요한데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8월 달에도 시장 얘기를 해드릴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청자분들. 제약주 약세. 그쵸? 예. 물론 전체적인 종목들이 약한 게 다 문제가 되고 시장 대응을 하는 게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은 저 제약주가 약세가 나오는 게 왜 저게 지금 힘든 거냐면 코스닥 시장하고 거래소 시장하고 이게 차별이 되는 게 어느 정도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13년에서 15년치 데이터 갖고 어제 원맨쇼에서도 좀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 마무리가 안 됐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시장 간의 차별화가 나와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너무 길어지면 다른 쪽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게 지금 상황. 다시 말하면 코스닥 시장이 어느 수준까지 약세를 준 다음에는 이제 버텨줬어야지 거래소 시장이 자기가 갈 길을 가는데 거기서 한 번 더 빠져버리면서 시장 자체가 투매식으로 나와버리니까 거래소가 버틸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종목 쪽으로 지금 전이가 되고 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쪽이 숙주가 돼서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는 그럼 저쪽을 공략할 수 있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안 빠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은 올라가지 않더라도 안 빠져주기만 하면 이제 다른 쪽에서 우리가 수익률 게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오늘장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기전자 약세, 제약주 약세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렸는데 지금 화면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끝났으니까 끝날 거니까 얘기해도 되죠, 여러분? 이게 추세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진짜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 것 중에 거래량하고 추세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마주보는 고점까지 완 상태에서 거래가 없으니까 당연히 조정받을 수 있다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시간에 이제 방송 봤던 분들은 많이 알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하락 조정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마주보는 고점까지 왔는데 거래가 없었죠. 그러니까 조정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은 21선 치고 올라가고 61선 살아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락세가 나올 가능성도 떨어진다라고 일단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실리면서 빠졌으면은 이게 되게 위험해 보이는 차트인데 차트 자체가 거래가 실리면서 빠져버리면은 다중천정형의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빠지기 때문에 다중천정형보다는 힘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약주 오늘장도 지금 보시면 어제는 HLB가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오늘은 아침에 매지훈이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 놨는데 오히려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주식들은 낙폭을 다 축소시켰어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깝깝한 겁니다. 여러분, 그죠? 예, 이런 것 때문에 아까 제가 제약주가 문제고 제약주가 안 빠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럼 그쪽을 공략해야 되느냐? 이걸 제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들한테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구찌들이 대마들이 변동성이 생겨버리면 지수가 약세를 주는 것은 정상인 거죠, 여러분. 근데 코스닥 시장이 약세를 주는 게 좀 도에 지나친데, 그렇죠? 예, 어느 시점에서는 리바운드는 나오겠으나 변동성이 심한 게 단점이라는 점은 우리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종목 쪽으로도 전이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또 오늘장 한 가지 특이한 것을 또 말씀드리면 이게 파생을 좀 아셔야 되는데 지수가 급락하고 있는데 오늘은 풋옵션이 움직이는 게 좀 셉니다. 근데 가격이 아직도 콜이 비쌉니다. 여러분, 요점이 변수가 되는데 가격이 콜이 비싸다는 것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암시를 하는 거거든요, 저게. 근데 싼 쪽에서는 변동성이 확대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반등을 세게 못하면 다시 쫙 빠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너무 길어지면 루즈해지니까. 이래서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실시간 방송, 실시간 스트리밍 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해준 거고, 그죠?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 내가 항상 얘기지만 나는 이제 이게 얼추 끝자락에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행동이요, 또. 그러니까 이것도 눈치로 하지 말라고, 여러분. 알겠어요? 이 끝자락이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떼돈을 벌어주는 장이 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까지는 내가 여기서 단정 안 줘. 여러분, 알겠어요? 나는 단정 지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유튜브 영상 보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자, 어제 8월 19일 이거, 야간 방송 들어오라고 8월 15일부터 얘기했죠. 여러분, 그죠? 맞죠? 그리고 이제 22일 한 번 남았습니다. 자, 요게 어제 야간 방송 내용입니다. 유튜브 영상 보는 3,000명의 사람들 중 내 말을 듣는 3명에서 5명 정도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도 참고하고 나머지 3,000명 중에 5명이라고 하면 2,995명. 어제 시장 얘기한 거 오늘 퍼펙트. 여러분, 알겠어요? 오늘 또 퍼펙트야, 여러분. 퍼펙트 중에 퍼펙트. 팩트 퍼펙트.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 녹화되어 있으니까 내가 거짓말 시키면 매장당합니다. 나는 보다시피 내가 방송 스타일이 되게 강렬해요. 없는 말 하면 나 매장당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없는 말이 아니라는 거, 그걸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넘버원 추천주가 하나 있는데 오늘 날아가는 주식이 있는 게 이게 어제 추천주야, 추천주. 여러분, 이 주식이 추천주야, 이 주식이. 그러니까 나는 지수가 마이너스가 나오고 급락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지수 전문가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나는 종목 얘기를 하는 증권 전문가지 지수 얘기를 하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진짜 종목들 기똥차게 움직였다니까. 진짜로. 알겠어요? 진짜로 기똥차게 움직였다고. 종목들이 끝내주게 움직였다고, 여러분. 이 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지수가 이렇게 폭락했어도 솔직히 얘기하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한 달 보름 사이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능력이 있거나 팔고 사고 팔고 정도 했으면 오히려 돈을 벌었을 거고, 그 다음 그들 주식을 그냥 그대로 갖고 있었어도 남들보다 5배 이상은 체감이 좋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그걸 들은 사람이 5명도 안 되는 거야, 이 유튜브에서 온 사람들은. 그러니 그 체감을 여러분들이 몸소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아작이 나니까 그게 전문가들한테 넘어가는 거야. 알겠어요? 나는 그걸 용납을 안 하는 스타일.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종목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수 전망을 해주거나 자신 있게 얘기할 때는 단정을 짓고 얘기를 해요. 아까 봤듯이 여러분, 그죠?
지수가 약세가 나오든 말든 신경 안 쓰면서 종목도 단정을 져. 그 다음에 지수를 얘기할 때도 지수를 단정을 져. 알겠어요? 그리고 일단 목소리가 경쾌해. 알겠습니까? 신경을 안 쓴다는 거지. 그쪽을. 알아듣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이 인생 영상이다라는 얘기 알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좌우지간 지금 미국 시장이 저렇게 아작이 났고 고점에서 빠지면서 주시장이 폭락이 나왔으나 지금 보면 대표적으로 이런 LNF 같은 주식을 갖고 다시 이걸 한 번 더 얘기해주면 그래서 공부하라고 라는 거야 여러분. 알겠습니까? 자, 지수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어떤 비밀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 초보자들. 알겠어요? 여기 보면 지수가 추가적으로 급락이 안 나왔잖아. 여기도 보면 여러분 여기도 보면 지수가 추가적으로 급락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 지수의 60일선은 이 하늘에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21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 알겠어요? 근데 이 주식은 61선이 바로 앞에 있고 21선이 바로 여기에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거래를 실으면서 이것만 넘어가주면 이렇게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갖는 거라고. 그래서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아까도 캔들거리랑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추세 패턴을 볼 줄만 알면 논한다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캔들거리랑 이평선을 갖고 추세 패턴을 볼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얘기해주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주식까지 다 긍정적으로 얘기해주는지 착각할 수가 있지. 그걸 탈피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말 이해가 돼요 여러분? 대박이라니까. 야간 방송 한번 하거나 온라인 강좌 한번 하거나 어떤 변곡점에서 전략 한번 주면 빗나가는 게 없어. 진짜로 없어요 여러분. 이거 인생 영상이니까 내가 겁준 거까지 마지막으로 틀어줄까 여러분들? 어차피 이거 시간 길어졌으니까 7월 31일 것까지 봤잖아요. 그죠? 예, 내가 이거 사람들한테 진짜 많이 틀어주는데 이건 결과론 여러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무서운 얘기를 했는데 주식을 그냥 갖고 있었다. 그럼 당연히 깨지는 거지. 여러분 내 말 좀 이해가 돼요? 그렇게 무서운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었다 칩시다. 그러면은 비중 조절이 안 됐다면 잽싸게 나 같으면 쫓아가면서라도 던지거든? 나 같으면. 알겠어요 여러분? 이게 어차피 인생 영상이다라는 내가 제목으로 다 얘기하니까 잠깐만요. 내가 그거 한번 이게 어차피 인생 영상이니까 내가 틀어줄 테니까 이게 어디에 있더라? 진짜로 다시 시작할 때 된 겁니다 여러분. 뭔가 이유가 있죠. 이종복이가 이런 행동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유튜브 영상 보는 3,000명 중에 말 듣는 그나마 3명에서 5명이라도 참고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2,995명은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꼭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라는 얘기 해주는 겁니다. 그날 그죠? 다음 주 변곡점 대비하라고 할 때 해줘. 여긴가? 여기일 거야 아마. 트럭 사이클이 돼야 되는 거거든? 이게 중심으로 변곡점이라는 게요. 여러분 알겠어요? 근데 장대 운동이 소가 되는 거라는 거지. 여러분 내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대표님 그려서 여러분 내 말 박스권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때문에 중심이 아래에 있어서 중심축이 엄청나게 크죠? 밑으로 급락할 수 있지? 이 위험한 변곡점 시장이었다는 거지 지금이. 여기 초보자들 대표님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가 깨져버리면 요거만큼 급락할 수 있는 시장인겨. 여러분 알겠어요? 그것이 요렇게 내려갔지, 요렇게 올라갔지, 요렇게 내려오는 목표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진짜 무서운 얘기 들어가는게요. 여기까지도 빠지고 나서 반등 줄 때 못 넘어가면 여기서 이렇게 빠졌죠.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급락하면서 서브프라임
신용위기 때보다 더 폭락하는 장이 나올 수도 있는 되게 위험한 주식시장의 차트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내가 중대변곡점이고 오늘 강의가 얼마나 무서운 강의고 얼마나 엄청난 강의인지 얘기했는지 좀 감이 잡혀? 뭐 더 얘기해봤자 여러분 그죠? 지나간 얘기밖에 안 되니까 내가 요까지만 합시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처음에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그쵸? 예. 이 주식시장이라는 건 말입니다. 실력이 있으면 어떠한 폭락장이 와도 겁이 안 나요. 여러분 알겠어요? 실력이 있으면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력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갖고 주식시장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심리를 극복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알겠어요? 심리를 극복하려면 그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이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내 말 알겠어요? 그리고 그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을 만들고 싶어 하지도 않는 거야 지금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알겠어요? 아니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여러분 내 말 이해가 좀 됐습니까? 예. 분위기도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고 종목들도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서도 어쨌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다만 나는 저렇게 방송해 줬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은 저렇게 방송해 준 것을 분명히 봤거든. 그걸 들었거든. 근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좋은 것만 들었죠. 내 말 맞을 걸 아마? 저게 어떻게 좋은 얘기냐고. 저렇게 나쁜 시장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시장을 읽어준 거는 주식 전문가의 숙명.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나중에 봐봐. 내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장이 조금만 올라가주면 내 입에서 언급이 됐던 종목들이 만약에 20개가 됐다. 20개 다 본전 이상으로 다 올라가거나 오히려 대박 납니다. 근데 사람들은 못 버텨 여러분. 왜? 비중 조절을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만 해놨으면 다 올라간다니까. 내가 여기다 이름 석자 걸면 이건 100%라는 얘기야. 근데 안타깝게도 그럴 마음이 아직은 없어요. 알겠어요? 3,000명이 말을 들으라고 얘기할 때 3명에서 5명밖에 안 듣는데 내가 그런 얘기 굳이 할 필요는 없죠 여러분. 예. 그래서 하여튼간 이번에 강좌 알겠죠? 이번에 강좌 꼭 듣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내가 이 유튜브 영상 뜨면서 보니까 근데 너무 길다. 길기는 인생 영상이니까 그쵸? 예, 인생 영상이니까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원래는 조금 더 짧게 했었어야 되는 거고 내가 어저께 공개 방송할 때 그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 해줬는데 그 뭐죠 여러분? 지금 영상을 구분해서 원맨쇼에서 틀어주려고 했었어. 원래는. 알겠습니까? 예, 원래는. 자, 8월 25일 날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자, 보시면은 내용이 이어지죠 여러분. 여기 유튜브 영상 보는 사람들 섹터별 매수 희망주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거 8월 25일 여기서 좋은 선물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요거하고 보면 이어지잖아. 봐봐. 그죠? 예. 반드시 이종복이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닷없이 1시간 2시간짜리 영상을 뜨면서 지나간 얘기했어. 이건 뭐야? 털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새 출발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저런 거 보고 야 진짜 저 사람한테 배우고 싶다. 진짜 저 사람 말을 잘 새겨들었으면 진짜 저 사람이 하는 말이라도 알아들었으면 등등등등 어떤 그런 여운을 주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들 중에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이상한 얘기하는 애들 있죠? 이 영상을 보고도 그딴 소리 나오나 보라는 거지 여러분. 아니라니까 여러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게 압축된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보여준 거예요. 1월달 그 12월달에서 1월달로 넘어오는 약세장 폭락장에서 어떤 방송했던 거 나머지 부분 여러분들이 2만원 투자해서 녹화 들어보면 되죠. 그죠? 이렇게 명확하다는 거지. 기준과 원칙이 일정하면
분명히 이런 장을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는 요점이고, 그 기준과 원칙을 일정하게 할 수 있는 영상을 유튜브에 수십 개를 올려줬음에도 그게 안 먹힌 거고, 그로 인해서 내가 그거를 따로 해주겠다라고 했던 것조차도 안 먹혔던 거고, 그게 만약에 먹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나나 날라댕겼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 알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장은 최근 폭락장이 나온 거와 같은 폭락장은 당분간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가 또 변수가 되는 게요. 눈팅하지 마. 당분간은 안 나온다는 얘기는 또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꼭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또 괜히 나중에 또 이런 폭락장 안 나온다며 이런 애들 생기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장이 폭락할 것 같으면 내가 얘기해 준다고 했다고 투덜댔던 사람 있지. 저렇게 얘기를 매일같이 해줬는데, 여러분 내 말 알겠습니까? 근데 하필이면은 유튜브 영상을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한 시점에 하필이면 저런 일이 벌어진겨. 알겠어요? 그러면은 3,000명 중에 3명밖에 말을 안 듣고 있는데 굳이 내가 유튜브 영상을 또 떠갖고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 나는 강조하기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내 말 이해가 돼요? 그게 전문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유튜브 영상 보는 사람들 내 말 알아듣겠어요? 내가 만약에 유튜브 영상의 조회수가 늘어서 광고 수익이 목적이라면 폭락할 때 줬겠지. 여러분 내 말 알겠습니까? 근데 나는 방송이 우선이잖아. 방송이 우선이잖아. 이미 폭락해 있는데 그 다음에 얘기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 그 전조 증상을 알려준 걸로 이종복이 입장에서는 넘어가야지. 여러분 내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단정 짓지 말란 얘기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요? 그래서 어쨌든 지나간 거고, 최근에 나왔던 폭락장과 같은 폭락장은 조만간에는 안 나올 거고, 그러면 돈 벌 일만 남은 거잖아요. 또 증권 전문가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고, 이건 진짜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진짜요. 변곡점을 공부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변곡점을.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인생 영상 뜬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새 출발. 여기 내 유튜브 영상 보는 분들 알겠죠? 새 출발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이종복이야. 알겠죠? 자,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실 또 보여줘야 돼. 여기 여러분들 이종복이의 1년에서 1년 6개월 시황을 알고 가야 되는데, 아마 그거는 여러분들 기존에 내가 실시간 스트리밍 한 거 보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그거 보면 있을 거예요. 더 세게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자, 어쨌든 요까지 얘기하고 인생 영상 마칩시다, 여러분. 나는 이렇게 기준과 원칙이 일정한 사람입니다.